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에서는 우주는 과연 팽창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현대 우주론의 주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부 순서에서는 현대과학이 우주 팽창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적색편의와 도플러 효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해보면서 적색편의를 음파와 같이 도플러 효과로 해석하는 것은 과연 타당한가? 하는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곧 적색편이란 현대과학의 해석에 의하면 어떤 열원이 내는 전자기파의 파장이 늘어지는 현상이고, 이는 음파와 같이 그 열원 자체가 관측자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해석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 과연 옳은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적색편의를 우주 팽창의 증거로 주장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주제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우선 소리라는 음파와 빛이라는 전자기파는 서로 전혀 다른 물리현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미리 말씀드려두고자 하는 것은 이 영상은 우주의 팽창을 부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의 요점은 한마디로 우주가 정말 팽창하는지 아닌지 현재의 과학으로서는 확인, 증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적색편의가 정말로 그 열원이 멀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실험을 통해 증명하면 됩니다. 미사일이나 총알, 우주선, 입자가속기 등 무엇이든 각각 다른 속도를 가진 발사체가 연소하는 특정 원소의 흡수선, 방출선이 어느 정도의 적색편의를 나타내는지 각각의 상황에서의 적색편의 값이 실험 데이터로 잘 정립되어 있어서 이것이 Z의 실험치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고, 나아가 이런 주장이 반복되는 실험을 통해 완벽히 재현되면 그때 우리는 이를 적색편의의 원칙으로 삼을 수 있을 터입니다. 그러나 현대과학은 적색편의 값의 허블 상수를 곱한 수치 이외에는 아직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깜깜한 이유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음 영상에서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리와 빛은 전혀 다른 물리현상입니다. 예컨대 목소리는 성대가 움직여 공기의 파동을 만들어내므로 생기는 현상입니다. 즉, 소리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진동함으로써 주위에 있는 공기층에 그 파동을 전하고 이 파동이 진행하여 상대에게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반면에 전자기파인 빛은 전기장과 자기장이 상호 교차 전진하면서 전자기파 파장의 형태로 전진해가는 현상이며, 이때 중요한 것은 빛은 자신을 전달해줄 수 있는 매개물질, 즉 매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빛은 소리와는 달리 입자와 파동이라는 두 가지 성질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물리현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음파와 전자기파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질의 물리현상으로서 이 둘이 과연 동일한 도플러 효과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문점이라고 제시해드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점은 빛의 피로도 문제는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적색편의는 천체가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가, 아니면 그저 멀리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저 멀리 있기 때문에 적색편의가 생긴다면 빛이 오랜 시간을 날아와서 피로에서 파장이 늘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우주의 팽창설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겠죠. 여기서 생각해볼 점은 음파와 전자기파의 지속시간의 문제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음파는 공기의 파장이 공기라는 매질을 통해 전해지는 과정에서 공기와의 마찰에 의해 그 파동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허공 중에 사라지고 맙니다. 반면에 전자기파는 거의 무한의 속도로 지치지도 않고 거의 무한의 시간대로 전진해가는 파장처럼 여겨집니다. 적어도 이게 현대과학이 믿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빛의 피로도 현상을 현대과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빛이 이미 저 먼 은하로부터 백수십억 년을 중단 없이 달려와 지구에 도달하고 있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완전히 순환 논리입니다.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는 주장 자체가 가설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며, 이 가설이 아직 증명되기도 전인데 이미 저 먼 우주의 빛이 백수십억 년 동안을 달려와 우리에게 이르렀으므로 빛은 거의 무한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결론이 되어야 할 명제를 전제로 사용한 전형적인 순환 논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빛이 무한히 전진하는지
아니면 빛도 피로현상을 보이는지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고 말을 해야 이게 정확한 진술이 됩니다. 그저 우리는 아직도 빛의 속성을 속속들이 다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예컨대 내가 오늘 여기서 성냥불을 켜서 담뱃불을 붙이면 내가 만든 이 성냥 불빛은 250만 년 동안 공간을 이동하여 안드로메다 은하에 이르고 나서 다시 안드로메다 은하를 지나서 우주 끝 138억 광년 거리까지 무한히 전진하는 것일까요? 반대로 안드로메다 은하에 있는 오로라 공주가 250만 년 전에 정원에서 바비큐 파티를 위해 숯불을 피웠다면 그 불빛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다음 무한한 공간을 이동하여 우주의 끝을 향해 가는 것일까요? 현대과학은 그렇게 믿습니다. 빛은 무한히 뻗어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대과학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무한이라는 개념은 실제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대상이고 물리 분야에서 무한이라는 답이 나오면 그 계산은 틀린 것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 인류가 빛의 성질에 대해 연구를 해온 지 수백 년이 넘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직까지도 빛의 속성에 대해서 100% 다 알고 있지 못합니다. 빛이 물리학적인 면에서 전자기파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압니다. 빛의 속도가 초속 2억 9,979만 2,458m라는 것도 압니다. 또 빛은 전자기파와 같이 전기와 자기가 교차 전진하며 생기는 파동의 흐름이자 입자의 흐름이라는 사실도 밝혀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빛은 직진하지만 때로는 굴절, 회절하고 분산, 산란하고 적색편의 현상을 나타내며 입자임과 동시에 파동이며 피로 현상 없이 무한히 전진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질량이 큰 물체의 부근에서는 시공간적으로 휘어지기도 하며 물이나 유리와 같은 매질 속을 통과할 때에는 속도가 늦어지기도 하고 진공 상태에서는 광속 불변이라는 원칙하에서 절대적인 속도를 가지며 때로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 시간 지연 현상까지도 유발하는 아주 복잡한 물리 현상 중 하나라는 것도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빛의 성질에 대해서도 100%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우리는 빛의 한 방향 속도를 알지 못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달에 있는 반사경에 빛을 비추어 그 빛이 왕복하여 우리 눈에 들어오는 시간을 거리로 나누고 이 숫자를 이등분하여 구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요. 문제는 이 빛이 똑같은 속도로 갔다가 똑같은 속도로 돌아온다고 가정을 할 뿐이지 실제로는 가는 속도와 오는 속도가 다른 것인지 같은 것인지 우리로서는 알아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빛은 너무도 빨라서 한쪽 방향으로 나가는 빛의 속도를 그냥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즘은 현대과학에서도 중력장에 의해 전자기파 파장이 늘어지는 가능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위키피디아의 적색편의 설명항에서 중력 적색편의 현상을 거론하기 시작하였다는 말입니다. 중력 적색편의 현상이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론적 효과로서 빛이 강한 중력장에서 빠져나오면서 에너지를 잃기 때문에 파장이 길어지는 현상이라고 설명됩니다. 아시다시피 일반 상대성 이론은 큰 질량을 가진 물체 주위에서 시공간의 왜곡이 일어나는 현상을 포함하므로 강한 중력장을 빠져나온 전자기파의 파장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우주에는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고 각각의 은하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현대과학은 주장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38억 년 저쪽에서 출발한 별과 은하의 빛은 3쿠션 정도가 아니라 수십억, 수백억 번의 쿠션을 튕겨나와 우리에게 이르게 된 것이기 때문에 파장이 늘어나서 적색편의를 나타내 보이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이런 점에서 근간에는 현대과학도 전자기파의 도플러 효과를 다소 의심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이를 회피하는 이론으로 덧붙여져 나온 것이 공간의 팽창에 따른 도플러 효과 혹은 공간의 팽창에 의한 적색편의라는 공색한 우회 이론입니다. 우주론적 적색편의 혹은 공간 팽창에 의한 적색편의를 위키피디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설명은 공색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터무니없는 궤변인 것 같습니다. 궤변의 사전적 의미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상대편을 이론으로 이기기 위하여 상대편의 사고를 혼란시키거나 감정을 격앙시켜 거짓을 참인 것처럼 꾸며대는 논법입니다. 예컨대 우주론적 적색편의를 설명하면서 현대과학이 드는 사례는 풍선 표면의 별 그림입니다.
풍선 표면의 별 그림들이 스스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풍선 자체가 팽창하므로 별 그림이 멀어진다는 것이죠. 다른 설명도 있습니다. 빵 반죽에 있는 건포도 비유입니다. 빵이 오븐 안에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건포도가 서로 멀어지고 있는 것이지 건포도 자체가 서로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 곧 그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이게 궤변이라는 것을 금방 눈치채게 됩니다. 더구나 이런 설명은 일시 땜빵을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쯤은 다음 비유를 생각해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LA로 가는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LA를 가는 게 아니야. 비행기가 날아가기 때문에 내가 가는 거라고 라고 말을 하면 이는 사실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KTX를 타고 부산을 가면서 부산에 가는 것은 내가 가는 게 아니고 KTX 열차가 갈 뿐이야 라고 말한다면 이게 온당한 것일까요? 다음 세 번째로 적색 편의를 우주 팽창의 증거라고 내세우는 현대과학의 우주 팽창 가설의 가장 큰 문제는 은하 안에서 각기 다른 적색 편의를 보이는 퀘이사의 존재를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퀘이사는 아주 강렬한 빛을 내는 천체 광원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대체로 현대과학은 이 퀘이사를 질량이 아주 큰 블랙홀이 인근 천체의 질량을 흡수하면서 그처럼 강한 빛을 내는 천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퀘이사가 자기가 속해 있는 은하와는 전혀 다른 적색 편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발견된 겁니다. 모 은하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퀘이사라면 해당 은하의 적색 편의와 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현대 우주론에 의하면 이 둘은 거의 비슷한 거리에서 거의 같은 속도로 후퇴하고 있어야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은하들을 관측해보면 전혀 다른 적색 편의 수치를 나타내는 퀘이사와 은하들이 서로 묶여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을 처음 발견하고 평생 이를 연구했던 사람이 바로 할톤 아르프였는데요. 할톤 아르프는 평생을 바쳐 빅뱅과 우주 배경 복사, 그리고 적색 편의의 도플러 효과 해석을 반대하는 연구 생활을 계속해온 인물로 아주 유명합니다. 할톤 아르프의 주장은 너무도 간단 명료해서 무슨 뜻인지 설왕설래할 까닭도 없습니다. 즉, 우주에 있는 은하들이 우주의 팽창에 따라 적색 편의를 보이며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 은하에 연결되어 있는 퀘이사와 오은하가 서로 다른 적색 편의 값을 갖고 있는 현상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할톤 아르프의 주장은 그 자체로 적색 편의를 우주가 멀어지고 있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현대우주론의 치명적인 피니시 블로우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점은 청색 편의의 존재입니다. 우주에는 적색 편의가 있는 반면 청색 편의도 있습니다. 청색 편의는 적색 편의와 달리 우리를 향해 다가온다고 생각하는 천체의 빛을 말합니다. 적색 편의 현상을 처음 발견해낸 베스토 슬라이퍼가 1912년 논문을 발표하면서 안드로메다 은하의 청색 편의를 보고하고 현대과학도 이를 받아들인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직후 1929년에 에드윈 허블이 자신의 논문에서 우주의 모든 천체는 적색 편의를 보이고 있으므로 우주가 팽창한다는 가설을 전개하면서 이 부분, 청색 편의는 마치 존재하지도 않는 것인 양 쏙 빼버린 게 문제가 됩니다. 이후로 세속과학은 청색 편의를 거의 거론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주의 청색 편의와 적색 편의가 평균적으로 고루 존재하는 것이라면 우주의 팽창 가설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물론 세속과학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즉, 현대과학의 변명은 이것입니다. 청색 편의를 나타내는 은하는 그 나선 은하의 팔 방향이 지구를 향해 돌아서 오고 있는 방향에서 관측되고 있기 때문에 청색 편의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 역시 일견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혹시나는 역시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역시 말이 안 되는 것이 어떤 남자아이가 팔랑개비를 손에 쥐고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이 남자아이 손에 쥐어져 있는 팔랑개비는 바람의 힘에 의해 돌고 있습니다. 아이는 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팔랑개비는 아이가 달려가는 반대 방향으로 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팔랑개비는 아이의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옳은 설명일까요? 어떤 방향으로 돌든 팔랑개비가 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이상 팔랑개비는 아이가 달려가는 방향으로 같이 전진합니다. 요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빅뱅은 우주의 팽창을 전제로 한 추론 과정입니다. 빅뱅 이론은 빅뱅의 사실이 관측되었기 때문에 나온 이론이 아니고
우주의 팽창을 전제로 추론해낸 개념입니다. 그럼 우주의 팽창은 관측된 사실이냐? 하는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논증을 지금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주의 팽창은 빛의 적색 편의를 도플러 효과로 해석한 결과라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도플러 효과는 원래 공기라는 매질을 소리라는 파동이 이동하며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런 음파에서 일어나는 도플러 효과를 차용하여 음파와는 전혀 다른 전자기파의 영역에 이 도플러 효과를 같이 적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음파와 전자기파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질의 물리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같은 도플러 효과로 묶어 설명하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만일 전자기파의 도플러 효과가 부정된다면 현대 우주론은 근본부터 무너지고 맙니다. 다만 여기서 거듭 말씀드려 두고자 하는 것은 이 영상은 적색 편의의 도플러 효과 해석은 잘못되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란 점입니다. 더구나 우주는 팽창하고 있지 않다 라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점, 우주가 팽창하고 있는 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반대일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우주가 팽창한다고 하더라도 이 우주가 과연 한 특이점의 폭발로부터 시작되었냐 아니냐 하는 주제는 전혀 별개의 주제라는 점입니다. 우주의 기원은 현재 빅뱅 이론처럼 아주 작은 한 점에서 시작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보다 조금 작은 우주로 시작해서 6천년 내지 1만 년 전에 탄생한 우주가 하늘을 차일처럼 펼치신 때문에 팽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디까지나 이 영상의 요점은 우주의 팽창은 관측된 것이 아니고 적색 편의를 도플러 효과로 해석한 결과에 불과한 추론일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쉿! 목사님 과학 공부 시간. 오늘은 우주 팽창 가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